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부터 한 4번 정도는 카렌 교회와 한국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카렌 교회와 한국 교회가 과거 선교 역사에서 직접 조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걸 살펴보기 전에 이 시간에는 이 한국 교회에서 갖고 있는 이 소수부족 카렌족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선교 하는 교회나 한국 성도님들은 이 선교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인데 한국은 파송국가고 다음에 카렌은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먼저 카렌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카렌족과 관련되어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적게 보면은 아마 10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개척, 교회 건축, 지원, 또 성도님들 중에서 카렌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태국에 있는 여러 한국 선교사님들이 직간접적으로 카렌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요청들이 오죠. 교회 건축에 대한 부분들, 장학생들, 교회 개척 등등 이런 것을 들으면 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교지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죠. 또 선교하시는 분들은 본인 사역의 의미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선교지로서 카렌을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올해는 불가능했지만은 매년 적지 않은 한국 분들이, 한국 성도님들이 카렌족을 방문하죠. 방문해서 선교지의 한 모습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고 보고 만나고 하니까 그런 한국 교회 선교지에 딱 맞는 곳인 것 같아요. 보통 한국의 성도님들은 대도시, 아주 잘 사는 곳은 선교지라고 하는 느낌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방콕에 내리면 선교지 언제 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런 분의 생각 속에는 선교지는 오지, 아주 험한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전통적인 이해들이 있어요. 이 선교지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원시적이고 미개하고 무설고 낯설고 그 다음에 저항력이고 풍토병 기타 등등 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런 그림 이런 걸 생각하죠. 아주 고상하고 교육받고 헌신적인 서양 사람들과 미개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의 이 사람들, 요거 대조적인, 그래서 이런 그림과 연상시킬 수 있는 곳은 선교지라고 여기죠. 그렇지만 도시나 대학교나 이런 데는 선교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고 갔는데 이게 선교지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영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일반 성도님들이 듣게 되는 선교지에 대한 소식들이 그런 소식들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시간에도 보면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낯설고 무슨 요런
세계가 선교지라고 이제 설명을 하곤 하니까 우리처럼 잘 살고 기회가 있지만 희생해서 못 사는 데 갔다. 이게 선교사의 전통적인 모습이잖아요. 또 설교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 설교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곤 하죠. 또 선교사님들에 보고도 또 이런 경향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그 아까 그림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교육받고 강대국의 서양 선교사가 미개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런 게 그 전형적인 선교사의 모습처럼 이해하죠. 자, 그런데 우리 그 한국 교회와 카렌의 상황을 보면 잘 몰랐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와 카렌 교회는 모두 미국 선교부, 미국이 파송한 선교사에 의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이 진행됐다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장로교가 아주 성공한 것이죠. 미국 장로교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이 한국이에요. 미국 장로교 교인보다 훨씬 많은 장로교인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장로교의 30% 정도가 한국에 있으니까 정말 많죠. 그리고 기독교인 비율이 약 20% 정도예요. 카렌 교회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 미국 침례교회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역한 지역 중에 하나가 카렌족입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 침례교회의 카렌족 선교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카렌 안에서도 기독교 비율이 개신교율이 15% 20%쯤 되니까 그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국 교회는 매우 선교의 초기부터 자립을 했어요. 아주 성공적인 자립교회로 세계교회에 알려졌습니다. 20세기 초 이전부터 됐으니까 굉장히 빠른 시기 내에 자립하는 교회가 됐죠. 카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카렌 교회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서 적어도 한 50년 이전부터 1850년대부터 자립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점도 비슷하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비슷한 점은 한국은 이제 서양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예수를 믿은 한국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죠. 태국 카렌도 마찬가지예요. 태국 카렌족은 서양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미얀마, 버마에 있었던 카렌 교회가 태국까지 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민족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했던 점도 유사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경제적 수준이 차이가 아주 많죠. 한국의 교회 재정 능력은 카렌 교회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학력도 물론 그 20세기 전반기에 미얀마 카렌 교회는 학력이 전반적으로 높은 사람 많았지만 현재는 한국 교회랑 카렌 교회는 비교하기 어렵죠.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많죠. 그리고 자립의 양상이 좀 자립하는 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카렌은 그 지방회와 지역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태국 카렌 교회는 지방회나 지역교회는 자립이 되지만 총회는 자립이 못 돼요. 한국은 이제 조금 반대 현상이죠. 총회는 물론 자립하고 노예도 자립하지만 지역교회에 자립 못하는 데가 많잖아요. 아무튼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한국은 카렌 사회보다 그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갈수록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어쩌면 카렌보다 더 이방인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물신 숭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도
카렌보다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선교사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모든 건 아니지만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현지 교회를 대할 때 선교사들이 현지 교회를 대하거나 또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대한 교회를 얘기할 때 대개, 단 아니지만 대개는 부흥, 성장, 헌신 요거를 강조하죠. 여전히 부흥하고 엄청난 선교를 하고 엄청난 전도를 했던 그 모습들. 자, 그런데 선교사끼리 모이면 한국 교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과연 계속 후원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 굉장히 좀 이중적인 모습을 선교사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좀 그 새로운 관점으로 선교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렌을 포함해서 말이죠. 저의 관점은 정말 이제는 6대륙 선교 시대입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지이면서도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도 어쩌면 세대별로 뭐 중고등학교나 젊은 대학생들은 우리가 쓰는 말로 미전도된 지역이라 할 수 있어요. 5% 이하의 크리스천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인 세대, 특히 60대 이상과 굉장히 다른 한국 교회 내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어떤 부분들은 선교지라고 뭐 싫든 좋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 선교지라고 여기는 카렌이나 이쪽 교회 개척, 전도, 또 삶과 복음의 일치, 헌신, 순수한 모습, 이런 거는 우리 선교사들이 배워야 할 부분들입니다. 또 반면 우리 안에 카렌 안에 있는 지도력 개발, 또 지역 개발, 신학적인 훈련,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또 그 교회가 배워야 되니까 지금은 서로 배우고 서로 돕고 서로 지원하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제 새로운 상황 속으로 우리가 갔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카렌 교회의 관계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의 관점을 가지고 카렌은 선교지, 우리는 선교국가라는 개념보다는 서로 배우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우리 처음에 이 시간을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